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작년 말에 폭스바겐이 일찍 생산 조정을 발표하고 연초부터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해외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현대차도 일부 라인에서 일주일 이상 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차량용 반도체는 전자제품용 반도체와 어떻게 다른지, 반도체 조달은 어떤 프로세스로 되고 있으며 반도체 메이커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 부족 사태는 언제 정상화될지 등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작년 초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작년 1분기 개선에서 수요 증발, 가동 중단으로 이익이 대폭 감소 또는 적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각사는 유동성 추가 확보와 설비 투자 축소를 포함한 구조조정 그리고 사업 계획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차 각사들은 완성차나 부품의 재고 관리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하는 Just in Time 조달 방식은 완성도 높은 서플라이 매니지먼트였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는 부품 메이커나 반도체 메이커의 발주 취소나 생산을 지연시키는 일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 감소분을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던 PC와 통신 인프라용으로 돌렸습니다. 가을 이후에 예상 이상으로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조달에 큰 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가 완성품이 치유되기까지는 약 반년 정도 걸립니다. 작년 4, 6월에 최소한으로 발주한 양 이상으로 가을 이후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반도체 업체들은 급하게 증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오더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도체 부족이 연말에 시작될 때까지 대체로 위기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반도체 메이커 간부는 8월 말쯤 이상 징조가 있어 고객사에게 경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어떤 종류가 있고 차량 한 대에는 어느 정도 탑재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에는 주로 아날로그 반도체, 마이컴, 파워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센서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호로 변환하여 두뇌인 프로세스에 전달합니다. 프로세스의 지령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마이컴이고 차량을 주행시키고 선호하게 만들고 세운다는 자동차의 기본 동작을 제어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파워 반도체는 전류를 교류해서 직류로 변환한다든지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며 모터 제어 등에 사용됩니다. 전자제품용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용도의 반도체에는 개발 사이클이 다릅니다. PC와 스마트폰 등 많은 전자기기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반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4, 5년마다 모델 체인지가 되고 개발 기간도 깁니다.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개발 사이클도 길게 됩니다. 성능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용은 최첨단인데 비해 차량용은 2, 3세대 늦은 올드한 사양입니다. 요구되는 신뢰성도 다릅니다. 전자제품은 원래 불량품이 존재하는 전제로 검사 공정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신뢰성은 사람의 목숨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량품은 허락되지 않고 장기간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차량용 수요가 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용은 불량품 비율을 극한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보다도 검사와 시험 기준이 엄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율이 나빠집니다. 검사 장치는 한 대에 수십억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공정이 코스트 증가에 부담이 됩니다. 또 반도체 생산은 거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코스트 다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는 차종별로 세부적인 커스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효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단산 후에도 고객이 있는 한 법적으로 8년 이상을 보수용 부품으로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재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반도체의 가격 인상도 진행되고 있지만 채산면에서는 전자제품용과는 크게 다른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의 반도체는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을까요? 일본의 한 은행이 19년 조사에 의하면 가솔린차 한 대에 탑재된 반도체 금액은 약 $200라고 합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의 파워트레인, 파워도어, 파워윈도 등의 바디, 전동 파워스티링과 서스펜션 등의 샤시, 카네비에이션과 에어백 등 많은 부품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는 달리는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전동화와 자율운전이 진행되면 대당 탑재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차에서는 약 $400로 가솔린차보다 많습니다. 전동화가 진행되면 엔진이 모터로 치환되고 모터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보다 많은 파워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경량화하여 소비 전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기구 부품들을 반도체로 제어할 수 있는 모터로 바꾸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현에는 자동차의 주위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레이더와 센서, 카메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전송하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위 환경을 탐지하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GPU 등의 프로세서가 탑재되게 됩니다. 자동운전 레벨 4, 5가 30년 정도 실현되면 자동차 한 대당의 반도체 탑재량은 현재의 10배 정도가 된다고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율운전 단계별로 코스트를 예상해보면 레벨 3에서는 $800 정도, 레벨 4, 5에서는 $12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반도체 조달은 피라미드형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 계획에 의하여 하청 기업이 부품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도체 메이커는 파워 반도체 등을 단품으로 일본의 덴소와 독일의 보쉬, 컨티넨탈 등 전장품 메이커로 납입하고 전장품 메이커는 시스템과 유닛을 조립하여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등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하여 왔습니다. 덴소와 보쉬 등의 부품 메이커는 자기 스스로도 반도체를 일부는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지만 완성차 메이커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반도체 전원 메이커는 티어 2, 2차 하청 이하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반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개발, 설계, 제조 등의 공정을 분담하는 수평분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개발과 설계만을 행하는 파블리스 기업으로 미국의 엔비디아와 미국의 퀄컴, 대만의 미디아테크 등이 있습니다. 역으로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갖지 않고 제조의 전 공정을 파블리스 기업으로부터 수탁을 받는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체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계 중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과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도 개발 설계로부터 제조까지 자사에서 추진하는 수직 통합형 개발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 효율이 자사보다 높은 TSMC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은 최소한의 제조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파브 라이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라미드 구조 밖에 있는 대규모 파운드리에게 자동차 업계는 큰 고객이 아닙니다. 자동차라고 해서 특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도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이라는 타 시장용 반도체와 한정된 파일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메이커는 자동차 산업 피라미드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량용 판매 비율을 서서히 낮추고 있고 가격 인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를 바로 생산하면 해소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의 제조는 재료인 실리콘에서 웨이퍼를 형성하여 거기에 회로를 형성합니다. 여기에 웨이퍼를 하나씩 칩으로 구분하고 세라믹 등으로 패키징을 하는 등 최종 제품인 칩으로 하기까지는 400에서 600까지의 긴 복잡한 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발주해서 납입까지의 리드 타임은 일반적으로 반년 정도 걸립니다. 자동차 업계가 자랑하는 필요한 분만큼 필요할 때 just in time의 대응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5, 6월이면 부족은 해소된다는 전망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22년까지 만성적인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반도체 메이커의 증산 여지가 한정돼 있어 수요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메이커는 18년에 메모리 버블 후 시장 축소에 직면하여 19년까지 생산 능력 증강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프로세스의 설비 투자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TSMC 등의 수탁 생산 메이커는 단가가 높고 고수익이 예상되는 첨단 라인 증설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는 대만의 UMC와 중국의 SMIC는 9세대의 제조를 주로 해왔지만 이 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신세대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뗀 생산 계획을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케이스의 기술 개발, 보급 등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고 또한 테슬라, 애플 등 IT 측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기업이 반도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장래의 전초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업체들이 사업 운영 형태를 보면 저스트 인 타임에 충실했던 닛산, 혼다, 스바루는 생산 차질 대수가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저스트 인 타임을 강하게 도입했던 토요타는 4개월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피해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반도체의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미리 재고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의 시대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세계의 반도체 메이커의 수는 적고 대체 업체를 찾기도 힘든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자동차 메이커가 반도체 메이커와 직접 거래를 하고 또는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만들고 있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업체가 직접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낙 투자가 많은 반도체 생산이라 테슬라 정도가 아니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